그들은 여러분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도록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이는 그들이 경쟁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이 모든 환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용주는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수료를 받는 재정 고문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15명의 억만장자가 통제하는 6개의 대기업이 소유한 미디어는 이 대화가 황금 시간대에 도달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는 단시간에 부자가 되는 계획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무지를 요구하며 작동하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설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간에 시청을 멈춘다면 정보만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시청한다면 명확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환상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명확성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교육을 받으며 출세하라고 들었습니다. 소득의 10%를 저축하고 여러분의 401k 연금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65살에 은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운이 좋고 절제력이 있다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교실, 직업 세미나, 가족 식사 자리에서 되풀이됩니다. 이는 우리가 중산층의 꿈이라고 부르는 것의 토대를 이룹니다. 이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따르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에 따라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은 1950년대에 기업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이고 순종적인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길은 금융기관들에 의해 포장되었습니다. 이 기관들은 여러분의 저축이 낮은 수익률 계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이는 미디어 시스템에 의해 여러분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축적이 아닌 소비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돈을 벌어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조언을 따른다고 해서 시스템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은 정확히 의도된 대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일하고 소비하며 약간의 돈을 저축합니다. 많은 돈을 빌립니다. 여러분은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만 가지고 은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이 순환을 시작합니다.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수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대신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은 몇 년 단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세금 전략을 세울 때 그는 다음 분기를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튼 가족이 그들의 왕조 신탁을 관리할 때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들을 위해 계획합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매달 내는 고지서의 관점에서 돈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고액 자산가들은 50년에 걸친 복리 효과를 생각합니다. 이제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달 $500를 저축하고 연간 7%를 번다면 30년 후에는 $60만 갖게 될 것입니다.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매달 동일한 $500를 연간 15%의 복리로 불어나는 소득 생산 자산에 투자하면 $1,100만 됩니다. 차이는 노력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이는 부가 저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소유권을 통해 가치를 증식시킴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저축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획득하라고 배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빠지는 지점입니다. 세법은 자산 소유자를 위해 작성된 것이지 임금 소득자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업으로 연간 $6만 번다면 $6만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연방소득세, 주세금, 사회보장세, 그리고 메디카레가 포함됩니다. 수입의 70%를 유지한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이제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본 이득이나 장기 투자로 연간 6만 달러를 번다면 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30%가 아니라 15%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탁지주회사 또는 여교의 계좌와 같은 일련의 법인 구조를 통해 소득을 설정한다면 실효세율을 한 자릿수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피로파블리카는 Internal Revenue Service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부유한 25명의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3.4%의 실제 세율을 지불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들의 세금 신고서에서 보는 세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의 성장에 비례하여 실제로 지불한 세율이었습니다. 그것은 3.4%였습니다. 여러분은 식료품을 구매할 때마다 그보다 더 많은 판매세를 지불합니다. 이것은 허점이 아닙니다. 이것이 설계입니다. 시스템은 노동으로부터 추출하고 자본에 보상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자본은 이미 돈이 있을 때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부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채가 나쁘다고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는 위험하며 학자금 대출은 부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부채의 이자율이 5%에서 25%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채는 여러분의 미래에서 부를 추출하여 은행으로 이전합니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부채는 지구상에서 부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보로 빌린 자산이 이자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여러분은 공짜 돈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건을 사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2020년에 그는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2% 미만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해 테슬라 주식은 700% 성장했습니다. 그는 주식을 팔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했으며 자본 이득세를 피했고 그의 담보는 대출보다 더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공식 급여는 $0였습니다. 그는 2018년에 연방소득세를 $0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탈세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부유층은 세금 관련 사건을 유발하지 않고 가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사기 위해 부채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팔지 않기 위해 부채를 사용합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규칙은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 의해 작성됩니다. 미국에는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에 12,000명의 등록된 로비스트가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원 1명당 22명의 로비스트가 있는 셈입니다. 이 로비스트들은 주요 은행, 제약회사, 그리고 방위산업체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또한 기술대기업과 사모펀드 회사들을 대표합니다. 2022년에만 기업들과 특수이익 집단들은 연방정부를 로비하는 데 4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매일 1,1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얻을까요? 그들은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들은 또한 규제 완화, 법적 면책, 그리고 계약을 얻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환급 이익 조항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수입에 대해 15%의 세금을 내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37% 대신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노동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투자 이득으로 분류함으로써 이를 달성합니다. 이 허점은 10년 동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재무부에 1,8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힙니다. 이는 대략 4,000명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양쪽 정당 모두 10년 넘게 이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그 4,000명의 사람들은 캠페인 싱크탱크
그리고 정책 단체에 수억 달러를 기부합니다. 그들은 법안의 문구를 작성합니다. 그들은 법률 제정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부패가 아닙니다. 부패는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은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의 대기업이 미국 미디어의 90%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컴캐스트, 디스니, 그리고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파라마운트, 팍스, 그리고 소니도 포함됩니다. 이 회사들의 이사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은행의 이사회에도 앉아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무기 제조업체, 제약회사, 그리고 석유 대기업의 이사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시청할 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된 서사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사들은 중복되는 권력 구조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합니다. 2019년에 ABC 뉴스는 제프리 앱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묻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증인, 문서, 그리고 입증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협했기 때문에 묻혀버렸습니다. 그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홍보입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미디어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올바른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누가 실제로 끈을 쥐고 있는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대규모 정보 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여기 5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유지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극빈하거나 굶주리도록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계속 일하고 계속 빌리고 계속 소비하도록 할 만큼만 가난합니다. 만약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임금 시스템을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전체 구조가 붕괴할 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은 이래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부자가 됩니다. 제프 베조스는 상자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플랫폼을 소유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회사를 소유합니다. 월턴 가족은 선반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점을 소유합니다. 그 수준의 부는 노동이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소유권은 영구적인 노동 계급을 요구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산을 소유한다면 가치를 추출할 사람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여러분을 자산이 아닌 소득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획득이 아닌 저축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는 투자 대신 소비를 강조합니다. 중산층에게 판매되는 모든 금융상품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됩니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는 고금리 저축 계좌가 포함됩니다. 뮤추얼 펀드는 종종 여러분의 수익을 잠식하는 수수료를 가집니다. 종신보험 정책은 에이전트들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본을 묶어둡니다. 신용카드는 여러분이 내일의 돈을 오늘 사용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계속 움직이게 하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러닝머신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내려 직원 대신 소유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복리는 세계 8번째 경이로움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빚을 지고 있다면 복리는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산을 소유한다면 복리는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1년에 $10,00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25살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65살까지 $300만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8% 복리로
40년 동안 얻는 힘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세금 최적화, 그리고 소득 생산 자산으로 같은 숫자를 적용해 봅시다. 동일한 $10,000를 사용하여 임대 부동산을 취득하는 25살의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금 흐름을 재투자하고 감가상각을 사용하여 세금을 상쇄하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규모를 확장합니다. 이 사람은 65살까지 $5,000,000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시작 자본과 동일한 시간 프레임입니다. 차이는 지식입니다. 격차는 재능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전략은 교육 시스템이 결코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르친다면 전체 노동력이 증발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50,000의 계약금으로 $10,000,000짜리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도 시간당 $30를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세입자들이 모기지론을 갚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연금을 위해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모펀드 회사들은 주택, 의료, 그리고 인프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받고 대중에게 다시 임대합니다. 지식 격차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러지고 보호되며 강제됩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왕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록펠러 가문은 5세대 동안 부를 유지해 왔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7세대 동안 그래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구조에 있습니다. 그들은 왕조 신탁, 가족 사무실, 재단, 그리고 여괴 법인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속세 없이 부가 세대를 걸쳐 이전되도록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우스 다코타나 네바다주의 왕조 신탁에 $10억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신탁은 최대 1,000년 동안 세금 없이 그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후손들은 이 신탁에서 소득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신탁을 담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탁을 진정으로 소유하지 않으므로 결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억만장자들이 억만장자로 남는 방법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을 시스템에서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이를 달성합니다. 한편 일반 미국인의 평균 상속액은 $46,000입니다. 이 상속액의 대부분은 2년 이내에 사용됩니다. 아무런 구조가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교육도 부재합니다. 그것은 단지 월급에서 월급으로 이어지는 주기를 잠시 끊는 수표일 뿐입니다. 그 주기는 빠르게 다시 시작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기계를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회성 지불금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길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이 불공정하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 게임은 특정한 결과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조작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부에 집중입니다. 모든 정책, 모든 기관, 그리고 모든 인센티브 구조는 돈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또한 돈을 그곳에 묶어 둡니다. 세법은 자본에 보상합니다. 법률 시스템은 재산을 보호합니다. 언론은 내러티브를 통제합니다. 게다가 교육 시스템은 소유자가 아닌 노동자를 배출합니다. 금융 시스템은 중산층이 부에 충분히 가까워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이는 구조입니다. 이 디자인의 가장 우아한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탓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자가 아니라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규율이 없거나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내러티브는 여러분을 위로가 아닌 안으로 들여다보게 합니다. 화내기보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계속 작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칙들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1,000억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게임을 멈추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 자신의 게임을 시작하십시오. 직원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소유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소득 최적화를 멈추고 자산 최적화를 시작하십시오. 인플레이션으로 가치를 잃는 계좌에 저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획득하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꿈을 만드는데 50시간을 보내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신만의 꿈을 구조화하는데 5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십시오. 시스템은 여러분을 무지하게 유지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정보는 존재합니다. 도구도 존재합니다. 전략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건네줄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들을 취해야 합니다. 억만장자들이 하는 일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읽어야 합니다. 기업 구조화, 세금 전략, 그리고 자산 평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직업을 유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매일의 고된 일상을 견뎌야 합니다.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좋습니다. 불편함은 여러분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화가 난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분노는 마취 없이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한다면 구독하십시오. 다음 토론에서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임금 생활자를 파괴하면서 자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그 이야기는 이 내용을 온화하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